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머리를 확 트이게 해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혹시 정부가 100억을 썼는데 나라 전체 소득은 500억이 늘어나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경제학 원론의 바이블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이 놀라운 경제 현상, 바로 승수 효과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보시죠. 정부가 쓴 돈은 분명 100억인데 국가 전체의 소득은 그 5배인 500억이 늘어난다? 언뜻 들으면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죠. 하지만 이게 바로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증거이자 오늘 우리가 배울 승수 효과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마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작은 돈이 어떻게 큰 파장을 만드는지, 그 나비 효과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이 효과가 정확히 몇 배가 되는지 계산하는 마법 공식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엔 이론과 현실은 어떻게 다른지 그 한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장, 바로 경제의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선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처럼 경제에서도 단 한 번의 지출이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부가 댐을 짓기 위해 100억 원을 썼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100억 원은 일단 댐을 짓는 건설회사의 소득, 즉 매출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천만에요. 건설사는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시멘트 회사에 재료값도 지불하겠죠. 그럼 이제 그 돈은 건설 노동자와 시멘트 회사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월급 받은 노동자는 퇴근하고 동네 식당에서 가족이랑 외식을 할 거고 시멘트 회사는 남은 돈으로 새로운 기계를 살 수도 있겠죠? 보세요. 정부가 쓴 돈 100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승수효과의 시작입니다. 네, 방금 우리가 본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승수효과라고 부릅니다. 정부 지출이든 기업의 투자든 뭐든 간에 최초의 지출 증가가 한번 일어나면 그게 경제 전체를 돌고 돌면서 처음 지출된 액수보다 몇 배나 더 큰 소득 증가를 가져오는 효과.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정확히 몇 배나 커지는데? 맞아요. 이 효과가 2배가 될지 5배가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돈이 흘러가는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추적하면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수님, 돈이 계속 돌면서 소득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요. 이걸 정확히 숫자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 몇 배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있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부가 1억을 썼고 그게 건설사 소득이 됐죠. 이게 1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건설사가 이 1억을 전부 은행에 넣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득 중에서 일부는 또 쓰겠죠? 가령 80%를 쓴다고 해봐요. 이 비율을 앞으로 우리는 B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1억의 80%, 즉 0.8억이 노동자들의 소득이 되고요. 노동자들도 그 0.8억의 80%인 0.64억을 또 쓰겠죠. 이 연쇄 반응이 바로 승수효과의 엔진입니다. 방금 우리가 B라고 불렀던 것, 이게 바로 승수효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바로 한계 소비 성향, 영어로는 MPC라고 하죠. 말이 조금 어렵지만 뜻은 간단해요. 새로 번 돈 중에서 얼마나 더 쓰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 올랐을 때 80만 원을 더 쓴다면 한계 소비 성향, 즉 B는 0.8이 되는 거죠. 이 B가 클수록 사람들이 돈을 퍽퍽 쓴다는 거니까 당연히 승수효과도 더 커지겠죠. 자, 이제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이 연쇄 반응을 어떻게 하나의 깔끔한 숫자로 땅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그 마법의 공식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아까 그 연쇄 반응 기억나시죠? 첫 지출 1억, 그 다음엔 B만큼, 그 다음엔 B의 제곱만큼 이렇게 무한히 이어지는 추가 소득을 전부 다 더해야 최종적으로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식처럼 말이에요. 수학 시간에는 이런 걸 무한 등비급수라고 배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잡해 보이는 무한합계가 마법처럼 이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딱 떨어집니다. 바로 1 나누기 1-B. 이게 바로 정부 지출 승수 공식이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100억이 500억이 되는 마법의 비밀, 바로 이 공식 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그 빚값이 조금만 달라져도 승수가 엄청나게 바뀌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네요. 이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죠. 한계 소비 성향 B가 0.5, 즉 사람들이 번 돈의 절반만 쓸 때는 승수가 2배에 그쳐요. 그런데 B가 0.8로 올라가면 아까 우리 예시처럼 승수가 5배로 껑충 뛰죠. 만약 사람들이 더 소비해서 B가 0.9가 되면 승수는 무려 10배가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쓸수록 경제를 살리는 힘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경우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부가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 또 있죠. 바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 이걸 감세라고 하는데요. 과연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것과 세금을 깎아주는 것, 두 정책의 효과는 똑같을까요? 지금부터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다릅니다. 같은 돈이라도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쓰는 게 효과가 더 커요.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1억을 직접 지출하면 그 돈은 100% 즉시 누군가의 소득으로 꽂힙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 1억을 깎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1억을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쓸까요? 아니죠. 일부는 저축할 겁니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누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승수 공식을 보면 정부 지출 승수 앞에 B가 곱해져 있죠. 그만큼 효과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만약 정부가 세금을 100억 더 걷어서 그 100억을 고스란히 다시 지출하면 경제 전체로는 어떻게 될까요? 걷은 만큼 썼으니 그냥 쌤쌤 본전일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국민소득은 정확히 100억만큼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인한 소득 감소 효과보다 정부 지출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균형 재정 승수라고 부르고요. 승수가 정확히 1이 됩니다. 신기하죠? 자, 지금까지는 깔끔한 이론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올 시간이에요. 우리가 배운 공식처럼 과연 현실 경제도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질까요? 이론과 실제는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스는 정부의 지출이 이 사진처럼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옛날에 펌프에서 물이 안 나올 때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물 한 바가지가 바로 정부 지출이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마중물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또 언제 부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논쟁이 많을까요? 현실 경제는 마치 물이 새는 양동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론처럼 돈이 100% 다음 단계로 고스란히 전달되지가 않아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여러 군데서 누수가 발생하죠.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일부는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요. 또 소득이 늘면 세금도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 받았다고 국산차 대신 외제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면 그 돈은 우리나라 경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바로 수입입니다. 이런 다양한 누수 현상 때문에 현실에서의 승수 효과는 우리가 공식으로 계산한 값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쫙 정리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승수효과 이 4단계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지출 같은 최초의 시작이 있고요. 둘째, 이 돈이 소득과 지출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셋째, 이 연쇄 반응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바로 한계 소비 성향 MPC였죠. 그리고 마지막, 그 결과로 국가 전체 소득은 처음보다 몇 배나 더 크게 증가한다. 이제 승수효과 확실히 이해되셨죠? 그럼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부가 경기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것은 당장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언젠가 우리나 우리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 즉 국가 부채가 될 수도 있겠죠. 과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은 미래 세대에게 선물이 될까요? 아니면 빚으로 남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